이제 따로 살고 싶어요. 같이 사는 게 불편해요. 나가주세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과 건강이 찾아옵니다. 집 안은 늘 정적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해는 떴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식탁 위에는 전날 먹고 남은 반찬 몇 가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시어머니 김순애가 있었습니다. 김순애 73세. 그녀는 아들과 함께 지은 이 집에서 벌써 1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땅 위에 아들이 건물을 지었고 순애는 처음부터 함께 살자는 아들의 말에 따라 이 집에 들어왔던 것이죠. 들어오기 전 그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같이 살아도 괜찮겠느냐고요. 그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고 순애는 그것을 허락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와 순애 사이에 가족이라는 단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을 보는 일도 아이들 밥을 챙기는 일도 오롯이 순애의 몫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손끝이 불에 대듯 시려와도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새벽이 되어야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가끔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에 쓰러지듯 누워 코를 골았고 순애는 그런 며느리를 위해 담요를 덮어주며 그냥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순애의 아들 병수는 그런 집안의 균형을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였죠. 그러나 병수는 43세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악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며느리는 생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학원이며 친구 모임이며 이전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순애는 상주석에서 울며 아들을 보냈고 며느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순애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따로 살고 싶다고요.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고요. 이 집은 남편이 상속받은 거니까 자신이 살겠다고 했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이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차갑고도 담담하게 끝맺어졌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죠. 그 안엔 오래전 남편이 남긴 등기서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 이름은 아들 명의로 올렸지만 땅은 아직도 남편의 명의로 남아 있었고 등기 이전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한 장의 종이. 그게 순애의 유일한 무기이자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순애는 식탁 옆에 놓인 손주들의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말없이 숨죽인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순애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쫓겨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분명히 밝힐 때였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윤지영이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잔뜩 마신 듯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벗은 힐 한 짝이 들려 있었죠. 몸에선 술과 향수 냄새가 뒤섞인 채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 한복판 시어머니 김순애는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눈동자는 반쯤 감긴 채 땅을 보고 있었죠. 지영은 그 모습을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 없이 자기 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순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변호사한테 다녀왔다. 순간 지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반쯤 돌린 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은 가운데 순애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 땅 말이다. 아직도 내 남편 그러니까 너희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걸 알면서도 그동안은 그냥 두고 있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꼬리를 비죽 올린 채 머리를 살짝 젖혔죠. 그래서요?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제 남편도 이제 없잖아요. 이 집은 당연히 제 거죠. 제가 여기 살 테니까 어머님은 이제 나가주셨으면 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더는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투였죠. 순애는 말없이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너의 남편 내 아들이 살자고 해서 내가 여기 들어온 거였다. 그때 너도 동의했고 나는 그게 합의가 된 거라 생각했다. 지영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기 불편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도 어머님 앞에선 눈치를 너무 봐요. 그리고 이 집은 제 거잖아요. 남편이 상속받은 거니까요. 순애는 한숨도 내쉬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떨릴 뿐 눈빛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게 오래 참고 눌러왔던 울분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내 몫을 찾아야겠다. 지금 나는 돈 한 푼 없이 갈 곳도 없으니 말이다. 남편의 것, 아들의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남긴 나의 재산 말이다. 지영은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등기서류 한 장이 자신이 믿고 살아온 터전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김순애는 이불 속에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오래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끝으로 걷듯 안방 장롱 앞으로 다가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철제 서류함. 남편이 살아생전 유독 아꼈던 물건이었죠.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노란색 종이봉투에는 손때가 짙게 묻어 있었고 끈이 단정히 묶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숨을 한번 내쉰 후 봉투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을 흉내낸 듯한 짧은 메모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김정식. 순애의 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졌죠. 정식 씨,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이런 날이 올 줄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며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차곡차곡 다시 봉투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더는 미뤄두지 않겠다고요.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는 지켜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갈하게 머리를 묶고 검정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과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동네 법무사 사무실. 작은 간판이 붙은 건물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던 그 순간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고 순애는 그 틈을 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순애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 좀 봐주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긴 것들인데 제가 지금 사는 집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펼쳐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시아버님, 그러니까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네요. 상속 절차만 진행하면 지금이라도 땅에 대한 소유권은 시어머니께 이전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따로 등록돼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다른 이상 거주권과 소유권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요.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숨기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그녀는 그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고 손주들이 자고 있을 방 창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지켜온 집, 아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집,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 거실에 앉아있던 윤지영이 그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소파에 앉아 다리를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아마 모를 거다. 이 집이 왜 내게 소중한지, 이 침묵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삼켰는지. 작은 민사법정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발걸음 소리 사이로 법복 입은 직원들이 바삐 지나가고 있었죠. 김순애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서류 봉투가 곱게 얹혀 있었고 두 손은 꼭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녀 맞은편 윤지영도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입술은 진하게 칠해져 있었고 시선은 휴대폰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지영도 알고 있었죠.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번호가 불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법대위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상황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측은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점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며느리 측은 상속된 건물에 대한 실거주 사실과 생활권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땅과 건물의 소유가 나뉜 상태에서 발생한 거주권 분쟁이었죠.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아직도 남편이고 그 땅 위에 아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집에 들어갔고 그 뒤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고 순애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지영의 차례가 오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집은 남편이 지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와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제 허락 없이 이 집에 들어오신 것이고 생활 방식의 차이로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 쪽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처음에 모두 동의했었던 거잖아. 같이 살아도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너는 그러자고 했고. 판사님, 그걸 저는 허락이라 믿었습니다. 지영은 말없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던 그날의 기억은 자신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판사는 한동안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으나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시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토지는 상속 절차를 거쳐 시어머니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의 거주 이력과 부양 기록을 고려할 때 주거권 또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짧은 멘트였지만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영의 손끝이 떨렸고 순애의 어깨는 조용히 펴졌습니다. 재판은 일시 정회되었습니다. 복도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순애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지영은 한참을 침묵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건 내가 아직 내 손주를 가족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깨졌으니 이제는 나도 지킬 것을 지켜야지.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처음으로 억울함이 아닌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조정기 일이 끝난 날 밤 식탁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컵에 따른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누구에게도 연락을 걸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인들은 이미 그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궁금해할 뿐 도와줄 사람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지 오래였죠. 그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순애에게서 절대 이 집을 넘겨주지 않겠다고요. 그동안 묵묵히 참아온 것도 아들 병수와 함께 만든 공간이란 자부심도 모두 여기 이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정 결과에 불복하고 항고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다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건물 소유권만으로는 승기를 잡기 어렵습니다. 토지는 아직 시아버지 명의고 상속인으로서 시어머니의 권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요? 모든 걸 내줄 순 없잖아요. 그날 밤 그녀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순애는 조용히 작은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영은 거실에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어떻게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안방문 너머로 모든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가야 할 말들이고 더는 나눌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회사에서도 불편한 눈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애써 피했고 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였죠. 결국 인사팀으로부터 부서 이동 통보까지 받게 됩니다. 명목상은 업무 조정이었지만 사실상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틀어졌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큰아이는 할머니 방에 먼저 가 인사를 했고 막내는 저녁마다 순애 옆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지영은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국을 휘젓다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 힘든 걸 나한테 다 쏟아냈어. 그게 문제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의 말은 단호했지만 울컥할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남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윤지영은 혼자 마트에 들렀습니다. 카트에는 평소보다 적은 물건이 담겨 있었고 계산대 앞에서도 주변을 살피며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주들 간식이며 냉동식품을 가득 담았겠지만 오늘은 조용히 계란 한 판과 김치 한 통만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마당 한쪽에 앉아 김순애가 손주들과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아이는 순애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고 막내는 순애가 쥐어주는 귤을 받아 먹으며 웃고 있었죠. 지영은 한 발짝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그 따뜻한 장면은 자신이 끼어들 수 없는 하나의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순애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 정만이 살아있을 적 손수 정리해둔 서류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중 한 장의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아들 명의로 등기하지 말 것. 며느리는 믿지 못하겠다. 순애는 그 메모를 조용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정식이 떠나기 전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정직하기 어렵고 그 어려움을 예감했을 때는 미리 손을 써야 한다고요. 그 말이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등기소에서 등본 발급을 받은 순애는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였던 토지는 상속 절차에 따라 그녀의 명의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여전히 병수의 사망 이후 지분 상속 미완료 상태였고 이를 지영이 주장할 권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균형이 순애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지영은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업무 성과 저하 및 사내 분위기 악화였지만 사실상 내부 불화와 사생활 논란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직서를 썼고 정리할 짐조차 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마당에 핀 들국화를 보며 멍하니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고개를 끄덕인 건 그냥 어색해서 그랬던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순애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나는 그 끄덕임이 진심이라 믿고 살았다. 그게 내 실수였다. 지영은 울컥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고 여겨왔지만 이제 보니 그 피해자란 말이 얼마나 위험한 핑계였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손주들은 방 안에서 잠이 들었고 지영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내쫓기게 될 사람은 어쩌면 자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순애는 동사무소에 들러 마지막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신고 이후 상속권 이전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짓는 순간이었죠. 서류 말미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김순애. 법무사는 정중히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턴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시어머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순애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아들 병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남편 정식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조용히 무너지는 걸 견디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 세월 잡초가 자라나던 한 구석을 정리하며 땅바닥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제 이 흙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있던 윤지영에게 순애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다음 달부터 이 집은 임대 계약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제 내 명의로 등기까지 모두 마쳤고 법적으로도 내가 땅의 소유자다. 더 이상 같이 산 가족이라는 이유로 얹혀 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의 선택이다. 계약서를 쓰고 임대료를 내며 살던지 아니면 이 집을 떠나던지. 다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무력한 시어머니가 아니다. 지영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온 뒤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거리도 멀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마저도. 그녀는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는지 모르시진 않잖아요.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감당해왔다. 나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나가라는 말을 들으니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순애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식 씨, 이제야 조금 살 것 같아요. 이 집 내가 지켰어요. 당신이 말하던 대로. 지켜야 할 건 결국 지켜졌어요.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하얀 들국화가 만개한 한쪽 화단에 물을 주던 김순애는 고개를 들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익숙한 풍경이지만 어쩐지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그녀가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신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며칠 전 윤지영은 집을 떠났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받아들지 않았고 아이들만 순애에게 맡긴 채 집을 비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것을 지키는 대신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한 듯 했습니다. 지영이 떠나던 날 순애는 말없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인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손주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더 이상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아이들과 함께 삼시세끼를 차리고 숙제를 봐주고 밤마다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설픈 찌개 맛에 웃음이 터지고 김치가 너무 맵다고 투덜대는 손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큰 손주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순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엄마는 엄마대로 잘 지내고 있을 거란다.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잊은 듯 다시 공책을 펴고 덧셈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순애는 남편 정식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말을 걸고 가끔은 그저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땅 내가 결국 지켰어요. 그 땅 위에서 우리 손주들 잘 키워볼게요. 이젠 나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을래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지켜야 할 자리는 지켜야 했던 거였네요. 촛불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순애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조용한 골목, 따뜻한 집, 그리고 자신의 숨결이 담긴 마당. 그녀는 마침내 진짜 주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누구의 것이 아니라 고요히 버텨온 한 여자의 삶이 담긴 하나뿐인 집이었습니다.